스페인 현지 팬들이 경기장에서 머리를 싸매고 절규한 이유, 그리고 유럽 스카우터들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기 시작한 진짜 배경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요. 한국 나이로 이제 겨우 20살 된 애가요. 스페인 세군다 디비시온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마치 훈련용 콘 다루듯이 제껴버리는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골 하나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거죠. 경기는 FC 안도라와 코르도바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안도라라는 팀 이름 들어보셨나요? 유럽의 초소형 공국인 안도라 공화국을 연고로 하는 클럽인데 사실 스페인 리그 시스템 안에서 뛰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팀에 지금 누가 있냐면요. 바로 지로나에서 임대 온 우리 김민수 선수가 있습니다. 지로나요? 맞아요. 작년에 라리가에서 폭풍 성장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이뤄낸 그 지로나 말이죠. 자, 여기서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민수 선수는 18살 때 지로나 유스 시스템에 합류했어요. 보통 유럽 클럽들이 한국 유망주를 영입할 때 B팀부터 시작시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달랐습니다. B팀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불과 19살 나이에 이미 퍼스트팀 콜업을 받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라리가는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와는 또 다른 기술적 완성도를 요구하는 리그예요. 특히 지로나 같은 팀은 바르셀로나 스타일의 패싱 게임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미숙한 선수는 아예 발도 못 붙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바뀌면서 전술 시스템도 변경됐고 김민수 선수의 출전 시간이 확 줄어든 거예요. 팬들 사이에서는 재능을 썩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그래서 클럽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세군다 디비시온으로 임대를 보내서 실전 경험을 쌓게 하자는 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좌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럽 명문 클럽들의 전형적인 육성 루트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도 자기네 유망주들을 레알 소시에다드나 헤타페 같은 팀에 임대 보내서 단련시키잖아요.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반 시작되고 8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안도라가 상대 수비 라인 뒤쪽 공간을 정확히 파고드는 스루 패스를 날렸고요. 공격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코르도바 입장에서는 홈경기에서 먼저 실점했으니까 당연히 멘탈이 흔들렸겠죠. 그래서 수비 블록을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전형적인 하이 프레싱 전술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겁니다. 전반 14분경이었어요. 안도라가 다시 한번 롱볼 전술로 코르도바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했거든요. 공격수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칩슛으로 공을 살짝 띄워넣었고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이 5대 0이죠. 홈팬들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기네 팀이 전반도 안 끝났는데 벌써 2골 비하인드예요.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전반 28분에 나왔어요. 바로 김민수 선수의 원맨쇼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코르도바 선수가 중원에서 패스를 시도하다가 컨트롤 미스를 범했거든요. 일반적인 선수들 같았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찬스예요. 근데 김민수 선수는 달랐습니다. 순간 반응 속도가 미쳤어요. 공이 상대 선수 발에서 튀어나가는 걸 포착하는 동시에 이미 몸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가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축구에서 말하는 인터셉션 타이밍의 정수거든요. 공을 낚아챈 김민수 선수 앞에는 약 40m 가까운 빈 공간이 펼쳐졌어요. 상대 수비수 한 명이 황급히 각도를 좁히려고 달려들었는데요. 여기서 김민수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공을 앞으로 툭 쳐놓고 전력 질주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동작이거든요. 공을 너무 강하게 치면 상대한테 빼앗기고 너무 약하게 치면 스피드를 못 내요. 그 절묘한 터치의 강도 조절. 그리고 동시에 폭발적인 가속력을 내는 게 관건인데 김민수 선수는 이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상대 수비수가 필사적으로 쫓아왔습니다. 근데 속도 차이가 확연히 났어요. 김민수 선수의 스프린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실하게 보여준 대목이죠. 수비수는 점점 거리가 벌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으로 뭘 했냐면요. 팔을 뻗어서 김민수 선수 유니폼을 잡아당긴 겁니다. 완전히 반칙성 플레이였어요.
보통 선수들 같으면 여기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속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김민수 선수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피지컬의 차이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통하려면 기술만 좋아서는 안 돼요. 신체적인 강인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라리가 2부는 라리가 1부보다 오히려 몸싸움이 더 거칠어요. 하위 리그일수록 기술보다는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겨우 20살 된 선수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수비수의 홀딩 플레이를 힘으로 밀어내고 전진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홀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수비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요. 김민수 선수는 그대로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골키퍼가 박스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1대1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대부분의 젊은 선수들은 긴장해서 실수를 범합니다. 성급하게 슈팅을 때리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끌다가 각도를 내주거나. 근데 김민수 선수는 달랐어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골키퍼 위치를 확인했고요. 발을 잘게 쪼개면서 리듬을 조절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기술이에요. 잔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슈팅 밸런스를 잡는 동시에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고급 기술이거든요. 골키퍼 입장에서는 언제 공이 날아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을 날릴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김민수 선수는 그렇게 골키퍼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꽂아 넣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상대팀 팬들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였죠. 자기네 홈구장에서 원정팀 선수한테 이렇게 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반면에 안도라 벤치는 완전히 난리가 났고 동료 선수들이 김민수 선수한테 달려들어서 축하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민수 선수가 보여준 세리머니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찰칵 동작이었어요. 양손으로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그 포즈 말이죠. 이거 보고 저는 진짜 울컥했거든요. 김민수 선수가 평소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손흥민 형처럼 플레이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 스타일도 손흥민 선수랑 비슷한 면이 많아요. 손흥민 선수도 젊었을 때 함부르크에서 뛸 때 비슷한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수비수를 스피드로 따돌리고 골키퍼와의 1대1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그 패턴이요. 김민수 선수의 이번 골도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어요. 치고 나가는 각도, 공을 다루는 터치, 마무리 슈팅의 정확성까지 모든 게 손흥민 스타일이었던 거죠. 스페인 현지 팬들 반응도 미쳤어요. 경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한국 키드가 누구냐, 함부르크 시절 손을 보는 것 같다. 지로나는 미친 보물을 가지고 있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거든요. 특히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과 비교하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단순히 한국 선수라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플레이 스타일이 닮았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제 겨우 20살인 선수가 유럽 현지 팬들한테 차세대 손흥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김민수 선수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경기는 그렇게 3대 0으로 진행됐고요. 후반전에 추가골이 하나 더 터지면서 최종 스코어는 4대1 안도라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김민수 선수는 당연히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고요. 맨 오브 더 매치 말이죠. 공식 경기력 평가에서도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김민수 선수의 나이예요. 20살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어린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유럽 무대에서는 이제 막 성인 축구에 입문한 수준이에요. 보통 이 나이대 선수들은 아직 유스팀이나 리저브팀에서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김민수 선수는 이미 세 군다 디비시온이라는 성인 리그에서 주전급으로 뛰면서 골까지 넣고 있어요. 둘째는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뭔지 아세요? 다재다능함입니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스피드, 드리블, 슈팅, 패스, 수비 가담까지 모든 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해내야 해요. 김민수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건 바로 그런 다재다능함이었어요. 공을 빼앗는 수비적인 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드리블 돌파,
그리고 골 결정력까지 모든 면을 보여줬거든요. 셋째는 멘탈이에요. 축구에서 기술이랑 피지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정신력이거든요. 특히 결정적인 찬스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게 마무리하느냐가 일류 선수와 이류 선수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김민수 선수가 골키퍼와의 1대1에서 보여준 침착함은 이미 베테랑 수준이었어요. 20살짜리가 보여줄 만한 플레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세군다 디비시온이 어떤 리그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스페인 리그 시스템은 크게 라리가, 세군다 디비시온, 세군다 페데라시온 비로 나뉘어요. 라리가가 1부 리그고 세군다 디비시온이 2부 리그죠. 그리고 그 밑에 세군다 B가 있는 구조예요. 세군다 디비시온은 총 22개 팀이 참가하는데요. 경쟁 강도가 만만치 않아요. 라리가에서 강등당한 팀들도 여기서 뛰거든요. 그리고 라리가 승격을 노리는 팀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전쟁터예요. 특히 피지컬 싸움이 정말 거칠어요. 일부 리그는 좀 더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면이 강조되는 반면에 2부 리그는 몸으로 부딪히는 플레이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시아 선수가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유럽 선수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체격이 작고 왜소하잖아요. 그래서 몸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김민수 선수는 그런 핸디캡을 전혀 느끼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 수비수를 힘으로 밀어내는 장면까지 나왔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유럽 축구 팬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로나의 육성 시스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지로나가 어떻게 라리가 중하위권 팀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으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바로 젊은 선수들을 잘 키우는 시스템 덕분이에요. 지로나는 시티 풋볼 그룹 소속인데요. 맨체스터 시티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받고 있어요. 특히 유스 육성 프로그램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김민수 선수가 18살에 지로나에 입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하필 지로나냐? 더 큰 클럽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지로나는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팀이거든요. B팀에서 잘하면 바로 퍼스트팀으로 끌어올려주고 경기 출전 기회도 적극적으로 제공해요. 실제로 김민수 선수도 B팀에서 한 시즌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19살에 이미 일군 콜업을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른 승격인지 아세요? 보통 유럽 클럽 유스 시스템에서는 B팀에서 최소 2년 정도는 뛰어야 일군 고려 대상이 돼요. 근데 김민수 선수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기간 만에 퍼스트팀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물론 감독이 바뀌면서 출전 기회가 줄어든 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나쁜 일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요. 1군에서 벤치만 지키는 것보다는 세군다 디비시온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90분 풀타임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게 훨씬 발전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유럽 명문 클럽들의 유망주 육성 패턴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임대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페데리코 발베르데도 라요 바예카노에 임대 갔다 왔고요. 마르틴 웨데고르도 여러 팀을 거쳤어요. 바르셀로나의 페드리도 라스 팔마스를 거쳤고요. 이런 선수들이 임대 기간 동안 뭘 얻느냐면요. 바로 경기 운영 능력이에요. 탑 리그에서는 매 경기가 중요하니까 감독들이 젊은 선수들을 쓰기 부담스러워해요. 실수하면 바로 팀 성적에 타격이 오니까요. 근데 하위 리그로 임대를 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주전으로 뛰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실수에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김민수 선수가 지금 안도라에서 바로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번 골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술적인 측면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볼게요. 김민수 선수가 공을 가로챈 순간부터 골을 넣을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쪼개서 보면요. 정말 완벽한 공격 전개였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인터셉션이에요. 상대 패스 미스를 포착하는 순간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핵심인데요. 김민수 선수는 이미 상대 선수의 볼 터치가 불안하다는 걸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튀어나오자마자 바로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퍼스트 터치예요. 공을 잡은 직후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터치하느냐가 이후 플레이의 성패를 결정하거든요. 김민수 선수는 공을 정확히 앞 공간으로 밀어냈어요.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완벽한 터치였죠. 세 번째 단계는 스프린트예요.
퍼스트 터치 직후 폭발적인 가속력을 내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김민수 선수의 피지컬이 빛을 발했어요. 제로 100 가속력이 정말 미쳤거든요. 마치 육상 선수가 스타팅 블록을 박차고 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최고 속도에 도달했어요. 네 번째 단계는 바디 밸런스예요. 상대 수비수가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전진한 건 뛰어난 코어 근력과 밸런스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몸싸움에서 밀리면 소용없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골키퍼와의 심리전이에요. 1대1 상황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르거든요. 김민수 선수는 잔스텝으로 리듬을 쪼개면서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버렸어요. 이건 타고난 감각도 있지만 수많은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힌 기술이기도 해요. 여섯 번째 단계는 피니싱이에요. 마지막 슈팅의 정확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데요. 김민수 선수는 빈 공간을 정확히 노려서 공을 집어넣었어요. 슈팅 파워도 적당했고 높이 조절도 완벽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각 단계마다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이 정도 수준의 플레이를 20살 선수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골 이외에도 김민수 선수는 경기 내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공식 기록을 보면요. 드리블 성공률도 높았고요. 패스 정확도도 준수했어요.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단순히 골 하나만 넣고 만 게 아니라 팀 전체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오프 더 볼 무브먼트예요. 공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현대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김민수 선수는 끊임없이 수비 라인 뒤 공간을 노리면서 움직였어요. 상대 수비수들이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움직임 덕분에 동료들이 공격 전개하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경기 후 안도라 감독 인터뷰도 재밌었어요.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수는 매 훈련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오늘 골은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극찬했거든요. 그리고 지로나가 우리한테 정말 좋은 선수를 보내줬다. 시즌 끝날 때까지 잘 활용할 거지라고도 했어요. 동료 선수들 반응도 뜨거웠어요. 소셜미디어에 김민수 선수 골 장면을 올리면서 이게 우리 팀 막내의 클래스라든지 미래의 라리가 스타라는 식으로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거든요. 팀 분위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국 팬들 반응은 말할 것도 없죠. 온라인 커뮤니티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진짜냐? 손흥민 후계자 나왔다. 라리가 일프 복귀 언제냐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고요. 김민수 선수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어요. 특히 주목받은 건 아까 말씀드린 찰칵 세리머니였어요. 손흥민 선수 팬들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흥민이가 후배 잘 키웠다. 다음 국가대표 에이스 예약 같은 반응이 줄을 이뤘어요. 실제로 김민수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될 날도 머지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청소년 대표팀에서는 주축으로 뛰었고요. 성인 대표팀 차출도 시간 문제예요. 그럼 이제 미래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김민수 선수가 앞으로 어떤 루트로 성장할 것 같은지 말이죠. 일단 이번 시즌 안도라에서의 활약이 가장 중요해요. 세 군 다 디비시온에서 꾸준히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한다면 지로나 복귀 후 1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지로나는 다음 시즌에도 라리가에서 뛸 예정이고요.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노리고 있어요. 팀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로나는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구단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지로나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빅클럽으로의 이적이겠죠. 라리가 빅 3팀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로 진출할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처럼 분데스리가에서 먼저 입지를 다진 다음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루트도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김민수 선수가 라리가에 좀 더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리가가 기술적으로 정말 까다로운 리그거든요. 여기서 성공하면 어느 리그를 가든 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어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도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국가대표팀 차원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한국 축구가 지금 세대 교체 시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황금 세대가 서서히 커리어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고요. 새로운 에이스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김민수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플레이 스타일이 손흥민 선수랑 비슷하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국가대표팀 전술 시스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주로 왼쪽 윙어나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는데 김민수 선수도 같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투톱 시스템에서 손흥민 김민수 조합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손흥민 선수의 노련함과 김민수 선수의 패기가 합쳐진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공격력이 나올 것 같아요.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예선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김민수 선수도 아직 완성된 선수는 아니거든요.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수비 가담 부분에서 좀 더 성실해질 필요가 있고요. 공중볼 경험 능력도 키워야 해요. 그리고 멘탈 관리도 중요해요. 부상 없이 꾸준히 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